80세 남자가 두 여자와 동시에 잠자리를 가진 탓에 그녀들은 심한 질투심을 느끼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스촨성 루저우현의 외딴 숲 한가운데서 경찰은 한 여성의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유골이 발견된 지역은 과거 전쟁 중 죄수들을 처형하던 장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유골이 과거의 유물일까요? 아니면 끔찍한 살인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요? 유골의 출처를 조사하던 중 복잡한 삼각관계에 얽힌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불행한 운명을 맞이한 이 여성은 누구일까요? 대체 황량한 대나무 숲속에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오늘의 영상에서 이 충격적인 사건의 진실과 그 뒤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함께 밝혀보시죠.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10월 27일, 창자전이라는 여성이 친구들과 함께 대나무를 베기 위해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땅에서 단단한 무언가를 밟았고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막대기를 사용해 땅 위에 낙엽을 치웠습니다. 놀랍게도 그 아래에는 사람의 뼈로 보이는 것이 묻혀 있었습니다.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창자전과 그녀의 친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진정한 후 그들은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러저우현 경찰은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신속히 지역을 통제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발견된 뼈를 분석한 결과 조사관들은 피해자가 키가 그리 크지 않은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뼈의 윗부분은 땅 위로 드러나 있었지만 하반신은 썩은 대나무 가지와 낙엽 아래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뼈가 발견된 지역은 과거 전쟁 시절 처형 장소로 사용되었던 곳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곳을 버려진 묘지라고 부르며 산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고립된 무덤들로 유명한 장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경찰들은 이 뼈가 근처 무덤에 묻혀있던 사람의 것으로 최근 내린 폭우로 인해 뼈가 흘러나왔을 가능성을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조사 결과 피해자는 키 약 153cm, 나이는 약 45세로 추정되는 여성임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나라가 전쟁 중일 때 사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초기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은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전환하여 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곧바로 사건을 해결하고 새로운 단서를 찾기 위해 특별수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수사팀은 발견된 뼈를 경찰서로 옮겨 정밀한 법의학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법의학 검사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처가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총 4군데의 상처가 있었으며 그중 2개는 관자놀이 부위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처의 형태를 바탕으로 경찰은 범행 도구가 망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치는 이러한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도구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시신이 이미 백골화된 상태였기에 일반적으로 사망한 지 1년 이상이 지났다고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숲의 덥고 습한 기후로 인해 부패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는 피해자의 사망 시기를 약 6개월 전으로 추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수사를 매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열악한 주변 환경으로 인해 DNA를 추출하는 과정도 많은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상태가 가장 양호한 2개의 치아를 선택해 DNA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도 2개의 치아에서 나온 결과는 DNA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 정보를 전국 미확인 시신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하며 일치하는 데이터가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어떠한 일치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뼈는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그리고 피해자는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고통을 겪었을까요? 수사팀이 답답함 속에서 머무르던 중 피해자의 옷차림과 관련된 작은 단서가 경찰에게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피해자는 상반신에만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하반신은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만 발에는 양말 한 켤레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기이한 복장은 2가지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가 사망 전에 강간을 당했을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외도의 연장선에서 발생했고 피해자가 대나무 숲에 갔다가 우발적인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입니다. 어느 쪽 가능성이든 피해자는 사망 전 물리적 학대를 당했고 이후 단단한 물체로 인해 살해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발견된 시신 위에는 대나무 잎만 대충 덮여 있었기 때문에 범인이 범행 후 공포에 휩싸여 현장을 정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숲에서 보다 철저한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근처에서 부러진 빗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빗이 피해자와 범인 간의 몸싸움 중 부러졌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발견된 단서는 너무 미약해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이 여전히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법의학팀이 중요한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의 옷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옷감이 질이 낮고 가격이 매우 저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단서를 통해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농촌 지역 또는 인근 마을 출신일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주변 지역의 가구를 일일이 방문하며 실종자나 수상한 사람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곳을 수소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단서는 전혀 얻을 수 없었습니다. 뼈가 발견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사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민들은 시신이 발견된 대나무 숲 근처로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더욱이 여성의 시신은 여전히 시신 안치소에 보관된 상태였기에 주민들은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찾기 위한 공고가 여러 곳에 배포되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시신을 인수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장으로 돌아가 대나무 숲 근처에서 빗의 나머지 부분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3일간의 끊임없는 수색 끝에 수사팀은 마침내 뼈가 발견된 지점에서 약 18m 떨어진 곳에서 빗의 나머지 절반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빗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두 조각이 가까운 거리에서 떨어져 있었으며 근처에는 작은 길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길은 시신이 발견된 지역으로 이어졌으며 범인이 도주 중에 급히 빗을 버렸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당시 수사팀의 팀장이었던 예창은 이 길이 다른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는 길을 따라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길을 따라 조사했지만 새로운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이 점점 실망하고 희망이 사라질 것처럼 보이던 순간 예창은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 있는 배수 구덩이를 발견했습니다. 큰 기대 없이 그는 근처 주민들에게 구덩이에서 이상한 물건을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한 주민이 잠시 고민한 뒤 예전에 바지를 건져 올린 적이 있어요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주민에게 바지를 넘겨달라고 요청했고 면밀히 확인한 끝에 그것이 피해자의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예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배수 구덩이를 완전히 조사하기 위해 물을 퍼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세 조각으로 부서진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휴대전화를 기술실로 보내 데이터를 복구하고 소유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심카드가 심하게 손상되어 복구 작업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수사팀은 포기하지 않고 전국의 휴대전화 가게와 기술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룻밤 동안의 작업 끝에 다음날 아침 데이터 복구에 성공했고 휴대전화 소유자는 러위친이라는 여성임이 밝혀졌습니다. 러위친의 신원을 확인한 후 수사팀은 곧바로 그녀의 주소를 찾아내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러위친의 아버지는 눈물을 삼키며 딸이 오랫동안 집을 떠나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러위친은 가끔 가족에게 전화를 했지만 최근 6개월 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러위친 부모의 혈액 샘플을 채취하여 DNA 검사를 진행했고 피해자가 바로 러위친임을 확인했습니다. 신원이 밝혀지자 경찰은 그녀의 삶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러위친의 거주지는 사건 발생지와 매우 먼 곳에 있었습니다. 이 점은 그녀가 왜 그렇게 외딴 곳에 갔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로이친의 인간관계를 조사하던 중 경찰은 그녀가 청강이라는 남성과 결혼한 상태였음을 발견했습니다. 수사팀은 청강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로이친과 청강의 관계는 이미 악화되어 있었으며 두 사람은 별거 중이었습니다. 세 자녀의 양육은 모두 로이친이 맡고 있었고 지난 6개월 동안 청강은 로이친의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에 대한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러나 청강은 두 사람이 오래전부터 따로 살았으며 전화로만 연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로이친에게 전화를 건 날짜와 시간을 상세히 기록한 수첩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로이친이 실종된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는 로이친이 집문에 붙여둔 작별 편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나는 떠났다. 날 찾지 마라 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고 청강은 설명했습니다. 청강은 그 편지를 받고 별다른 의심 없이 그녀가 다른 사람과 함께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필적 감정 결과 그 작별 편지는 로이친이 쓴 것이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그 시점에서 경찰은 청강이 왜 그 편지를 오랜 시간 동안 보관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청강은 자신이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어 모든 자료를 보관했으며 아내가 정말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해 의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강의 수첩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70세 남성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청강은 과거 로이친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우연히 그녀가 70세 남성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청강은 이 남성이 로이친의 가족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로이친이 실종되기 하루 전 정말로 70세 남성이 그녀를 만나러 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의 방향을 전환하여 이 70세 남성을 중심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로이친의 휴대전화에서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그녀와 마지막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은 황량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성임이 드러났습니다. 수사팀은 이 남성이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했으나 황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황량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황량의 전화번호를 중심으로 조사 방향을 바꾸었고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딩푸유라는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딩푸유의 사회적 관계를 조사하던 중 경찰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딩푸유는 황량과 단순히 친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인 관계였고 동시에 로이친과도 아는 사이였습니다. 과거 딩푸유는 로이친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한 적이 있었고 로이친의 남편 청강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딩푸유를 주요 용의자로 판단하고 그녀를 경찰서로 소환하여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신문 끝에 딩푸유는 황량의 진짜 이름이 왕광민임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또한 왕광민이 로이친을 살해한 진범이라고 지목하며 그의 범죄 행위를 폭로했습니다. 딩푸유는 자신과 왕광민이 도박장에서 처음 만났으며 그 후 점차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사 결과 왕광민은 은퇴한 65세의 전직 노동자임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이웃들은 왕광민이 방탕한 생활을 했으며 자신을 과시하기 좋아하고 젊은 여성들에게 장난을 치는 습관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추가 조사에서 왕광민이 반년 전 집을 떠났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는 로이친의 사망 시점과 일치했습니다. 수사팀은 왕광민의 행방을 쫓아 그가 윈난성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현지 경찰의 도움으로 왕광민은 곧 체포되었고 경찰서로 이송되는 도중 그는 자신의 범죄를 모두 자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왕광민이 왜 로이친을 살해했을까요? 조사 결과 왕광민의 복잡한 연애 관계가 결국 범죄를 초래한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왕광민은 온화한 성격의 아내를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했고 어느 날 찻집에서 로이친을 만난 후 그녀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왕광민은 혼자 외롭게 지내며 마작방과 찻집을 자주 드나들며 친구를 사귀고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그의 능숙한 말솜씨와 놀라운 구애 기술로
러위친과 딩푸유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러위친과 딩푸유 모두 왕강민과의 삼각관계를 받아들였고 세 사람은 비교적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러위친은 딩푸유의 존재에 점점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딩푸유가 과거 러위친의 전 남편 청강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사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딩푸유와 청강의 분류는 러위친의 결혼 생활을 파탄으로 몰아넣었고 결국 그녀는 남편과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청강과 이혼한 몇 년 후 러위친은 왕강민을 만나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딩푸유는 청강과의 관계가 끝난 후 왕강민에게 다가갔고 이는 러위친의 분노를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딩푸유가 러위친의 삶에서 중요한 남자들을 계속 빼앗아가는 상황은 러위친에게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러위친과 딩푸유는 매일 심각한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고 러위친은 딩푸유에게 왕강민을 떠날 것을 강요하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녀를 해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위협은 딩푸유를 극도로 분노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곧바로 왕강민을 찾아가 러위친에게 복수할 방법을 모의했습니다. 그 당시 왕강민은 사랑에 눈이 멀어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고민 끝에 그는 딩푸유를 더 좋아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의 복수 계획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러위친을 외딴 대나무 숲으로 유인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왕강민은 러위친과 섹스를 가진 뒤 준비한 망치로 그녀의 머리를 강타하여 즉사시켰습니다. 범행 후 왕강민은 두려움에 휩싸여 대나무 숲에 러위친의 시신을 서둘러 묻고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던 중 그는 러위친의 부러진 빗 한쪽을 땅에서 발견했습니다. 왕강민은 그것이 중요한 증거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빗을 주워 근처 덤불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빗의 나머지 절반이 러위친의 시신 옆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이 빗은 이후 사건 수사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러위친을 살해한 후에도 왕강민은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바지와 휴대전화를 대나무 숲에 있는 배수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또한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러위친이 남긴 것처럼 꾸민 가짜 작별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딩푸유에게 그 메시지를 러위친 집 문에 붙이게 하여 피해자의 가족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왕강민의 모든 범죄 행위는 결국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20일이 넘는 끈질긴 수사 끝에 경찰은 마침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왕강민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곧 그의 아내에게도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남편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 소식을 들은 왕강민의 아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과거 그와 함께 가정을 일구며 살아온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이렇게 잔혹하고 냉혹한 행동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 얽힌 복잡한 인간관계는 심각하고 오래 지속될 상처를 남겼습니다. 피해자인 러위친은 비참하고 충격적인 방식으로 생을 마감했으며 그녀는 이제 3명의 어린 자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아이들은 더 이상 어머니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을 수 없으며 이 상실감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한편 왕강민은 체포된 후 극형인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가정을 파괴했으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 가담한 딩푸유는 살인 공모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성을 살해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했으며 이제 남은 삶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감옥에서 보내는 긴 시간은 그녀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딩푸유가 감옥에서 수년을 보내는 동안에도 이 사건이 남긴 정신적 상처는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 영원히 새겨질 것입니다. 외도와 배신의 대가는 단지 가정의 행복이 파괴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탐욕, 이기심, 그리고 서로에게 가할 수 있는 잔혹함에 대해 경각심을 주는 값비싼 교훈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새로운 사건 이야기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